유병언 씨의 꼬리가 잡힐까요? 도피 지원 총책으로 지목됐었던 이른바 신엄마가 오늘 검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인천지검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대대적인 금수원 수색대는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자수한 배경은 뭘까요? 신엄마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중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유병언 씨의 도피 지원, 거기에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신엄마가 자수를 했는데요. 자, 신엄마, 김엄마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자수를 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유병언 씨 은닉 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은 발부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까지 경찰과 검찰이 1박 2일 동안 대대적으로 벌였던 금수원 진입작전도 조금 전 말씀하셨던 김엄마 그리고 신엄마 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금수원에 나타나지 않고 꼭꼭 숨어 있다가 오늘 1시 반쯤 수원지검에 자수를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나와서 자수를 했는데 이후에 신원 확인만 거친 뒤에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인천지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20분쯤이었는데 당초 예상은 이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인물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검찰청사 정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신엄마의 얼굴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중기 기자, 이 변호사랑 네네. 같이 왔다면 어느 정도 답변이나 해명을 준비하고 온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엄마가 어제까지만 해도 꼭꼭 숨어 있다가 왜 하필 오늘 이 시점에 자수를 했느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엄마가 자신의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어도 자수를 하더라도 신엄마를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을 갖고 검찰에 나왔다는 건데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는 점으로 미뤄봐서도 신엄마가 충분히 어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전략을 짜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신엄마가 어떤 인물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신엄마 알려진 대로 금수원 구원파에서 리더급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들 가운데 여신도들 가운데 리더급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엄마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지도자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바로 김엄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4살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기업 간부의 부인으로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금수원의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언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또 사채업 등을 통해서 금수원과 구원파의 재산을 상당히 불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이 신엄마가 갑자기 왜 자수를 했을까요?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신엄마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압박감, 게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서 수배 명단에 올라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숨어있기가 힘들다, 도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지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냥 자수의 배경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구원파 내부의 갈등설입니다. 구원파 신도들 사이에 어떤 권력 다툼,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엄마가 핵심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파의 조직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나온 점을 미뤄봤을 때 신엄마라는 사람이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사실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엄마, 신엄마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신엄마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 자수를 하면서 좀 의외다 이런 입장도 내놨을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검찰 반응이 사실 조금 뜻밖입니다. 신엄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신엄마, 김엄마를 쫓는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신엄마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특히 유병헌 씨 도피,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신엄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검찰, 물론 김엄마에 대해서는 직접 그 유병헌 씨 도피 지원의 총책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옥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유명 의대 교수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구속된 이후로는 김엄마가 전면에 나서서 유병헌 씨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신엄마에 대해서는 적어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구원파 과거 신도들의 얘기가 신엄마가 사실은 김엄마보다 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김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유병헌 씨의 도피 총책으로 지목한 건 맞지만 신엄마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오늘 신엄마를 검찰청사 정문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간 것도 그렇고, 검찰 또한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원파 측이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구원파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엄마의 자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엄마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유병헌 씨의 도피 총책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심 씨가 사전에 저희의 상의를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내용은 저희가 전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기획하고 조정하시는 총책으로 들어가셨다는 내용은 저희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검찰 네, 조사 구원파 대변인의 기자... 네, 계속 네, 얘기해 말씀하시죠. 주시죠. 권 기자. 그러니까 네. 구원파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네. 신엄마와 구원파 사이에 이미 입을 맞춘 뒤에 신엄마가 자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권 기자, 만약에 이 신엄마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뭐 검찰이 또 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수사에 진전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사실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 스스로도 지금 신엄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병헌 씨 도피, 은닉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엄마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과연 신엄마의 혐의를 입증할 것인가, 그리고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엄마의 딸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엄마의 딸 34살 박모 씨인데요. 지금 유병헌 씨의 장남인 대균 씨의 도피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특히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은 과거 태권도 선수였고, 그리고 현역 태권도 심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동시에 병현 씨가 아니라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대균 씨의 일종의 경호 역할도 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씨가 대균 씨 도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면 신엄마도 유병헌 씨 부자 도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유병헌 씨의 형인 병일 씨도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병일 씨도 유병헌 씨 도피와 관련된 인물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체포가 되긴 했지만 유병헌 씨의 친형인 병일 씨는 횡령 혐의와 부동산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검찰은 이 유병헌 씨 도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병일 씨 같은 경우에는 금수원 주변 검문 검색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그 잡힌 장소를 보면 구원파 시설인 금수원의 뒷산 너머에 있는 비밀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잡혔습니다. 이 비밀별장은 당초 검찰이 유병헌 씨가 처음에 은신했던 곳으로 지목을 했던 곳인데,
이곳 길목에서 붙잡혔다면, 게다가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금수원에 굳이 나타나서 검문 검색에 잡혔다는 건 유병헌 씨의 형인 이 병일 씨도 어떤 병헌 씨 도피의 역할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은 물론 지금 횡령 혐의로 체포하긴 했지만 유병헌 씨 도피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병헌 씨 검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경찰과 검찰이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병헌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과 검찰 모두 이 수사 인력들을 대폭 확충을 했는데요. 먼저 검찰은 검사 3명 그리고 수사관 7명을 수사팀에 추가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10명의 수사팀이 꾸려진 건데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은 더 파격적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기존에 150명이던 검거 전담팀을 2,400명으로 무려 16배나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규모고요. 일선 경찰서에 모두 이 유병헌 검거팀을 만든 겁니다. 결국 유병헌 씨 수사가 여러 가지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건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에 최대 액수의 현상금, 게다가 단일 양수의 최대 인원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벌인 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죠. 오늘 유병헌 검거를 위한 동네 반상회가 열리는데 이 범인 검거 때문에 반상회가 열리는 것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유병헌 씨 검거 때문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하나, 그러니까 반상회까지 열 문제인가, 이런 지적들도 물론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는 지금 유병헌 씨 검거에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적이 장기화되면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난 5년 동안 임시 반상회가 열린 건 딱 2번이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폭격 사건 때 이 2번이 열렸는데 그마저도 이번처럼 이 전국 단위로 열린 건 아니고 지역별로 열렸던 임시 반상회였습니다. 오늘 반상회에서는 유병헌 씨 수배 전단이 찍힌 특별 반상회보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정부는 유병헌 씨 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군을 동원하기로 한 데 이어서 전남 지역에서는 이미 육군도 일부 투입해서 검문 검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병헌 씨 검거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금수원 수색은 허탕을 치고 또 유병헌 씨 소재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과연 조만간 유 씨를 잡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 속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준기 기자였습니다.